안녕하십니까. 장사하는 건물주다 이창원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는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대표님인데, 왜 좋아하느냐? 저의 건물주 강의를 올해 3월 달에 듣고 6월 달에 건물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수업을 듣고 건물주가 바로 됐는데, 자, 거기가 어딨냐?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홍대 건물을 매입한 수강생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식회사 문크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이고요. 뷰티 컨설팅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님을 네. 대표님으로 모시면서 와이프님. 네, 같이 운영 중이고요. 또 그 외에 조그맣게 약국 하나 하면서 소소하게 다른 일도 조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뭐 네. 대표님은 너무 다재다능하셔가지고 또 약대 나오셔가지고 네. 약국도 운영하시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올해 3월달에 저희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저희 수업을 듣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사실 뭐 별다를 건 없었고 되게 심플했는데 네. 제가 대표님 저희 와이프 대표님을 모시고 네.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네이버나 이런 조금 마케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플레이스라도 조금 해보자, 조금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좀 마케팅 강의를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외식업체지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우리 쪽에도 좀 인사이트를 좀 적용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마케팅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장건 사이트에 계속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건물을 사고 파는 얘기가 보이더라고요. 아, 우연히 봤네요. 우연히 봤어요. 네. 네. 내가 내는 월세로 건물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처음에 가볍게 넘겼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5년 3월 달쯤에 네. 이제 또 건물 관련된 무료 강의를 또 열어주셨어요. 아, 호기심에 그 무료 강의를 또 듣게 됐어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그런 스토리나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 너무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 이건가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출을 1억 받으면 네. 이자가 얼마 나오고 그러면은 몇 억 대출을 받으면 너가 내는 월세로 얼마짜리를 살 수 있다. 이런 걸 거꾸로 유추해서 계산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내는 월세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월세 얼마 냈죠? 월세 6, 700 이상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는 월세에다가 네. 곱하기 300을 해라. 네. 그러면 예를 들어 700, 800이다. 네. 그러면 300이면 24억이잖아요. 네. 그럼 24억에 금리 4% 이자가 800이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말씀해주신 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네. 20억 이상 되는 걸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이자를 감당 가능하느냐 네. 또 이런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자가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것도 따져봤을 때 업체가 그래도 탄탄하게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네.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저희가 3월달에 이제 강의를 하고 네. 온라인 강의였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과제도 많이 내주고 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과제도 질문하고 그 과제가 다 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다 해내고 또 연락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과제 했을 때 어땠어요? 과제가 쉽지 네. 않았어요. 맞죠. 과제가 쉽지가 않고 정해진 그런 테크트리라고 하나요? 네네.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과제를 해야 되는데 네네.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밸류맵도 어색하던 시절이니까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익숙해지고 왜 하는지 이유도 생각해보고 주신 뭐 양식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해보고 깨 있는 시간은 전부 건물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절실했어요. 그죠. 네. 네. 이제 마지막 과제가 제일 중요한데 네네. 최종 그 보고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또 베트남 여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낮에는 여행하고 예. 저녁에 와이프 자면 저는 강의 듣고 과제하고 대단하네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와이프가 뒤에서 찍었더라고요. 아, 그게 있어요 또? 있어요. 야, 이게 거짓말 아니네.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절실하게 했고 네. 또 대표님이나 또 강의 들을 때도 거기서 이제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네. 그때를 생각했을 때 네.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올해 지금 기준으로 한 1년 동안 금리가 한 5차례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막 떨어지고 있을 때였고 네. 지금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말이 많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져서 아마 제가 받은 금리도 알고는 있는데 네. 뭐 이따가 또 얘기해 주시고 네. 그렇게까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네. 정말 초단기에 이제 건물을 6월달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것도 좀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3개월 만에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임장 다니는 사이에 네. 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좀 아깝게 놓쳤거나 네. 뭐 이런 사연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네.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이제 저는 업종인 만큼 네. 이제 마포에 좀 집중해서 건물을 좀 봤고요. 요게 땅이 32평 정도 됐고 네. 그때 한 18억 정도에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평당으로 한 5,500 정도 네. 나왔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많이 쌌었고요. 입지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맞- 수지 분석했을 때 수익률도 4% 중반대는 최소한 찍히는 그런 상태에서 참 운이 좋다. 네. 이런 건물이 나한테 선물처럼 오나? 네, 처음에 네. 싶었거든요. 50개를 봤는데. 네. 예. 그 건물을 저희 와이프랑 최소 10번은 간 것 같아요. 아, 그 건물만. 그 건물만요. 아, 그 건물 앞에 커피숍에 가서 죽치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계약금을 넣느냐 맞느냐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건물주 측에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 두절. 갑자기 연락 두절했어요. 예. 그러다 며칠을 끙끙 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을 해버렸다고 아. 통지가 왔습니다. 10번이나 갔는데. 근데 심지어 계약된 금액도 더 싸요. 아하. 17억 5천에 나갔더라고. 어땠어요, 기분이? 이렇게 열심히 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물 같은 물건이 예. 나한테 왔구나. 네네. 와이프랑도 되게 설레발치고 좋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허무하게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무마되고 나니까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실제로 한 이틀 동안은 네. 쳐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 조금 리프레시하고 다시 달려보자.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몇 주 만에 그쵸? 계약을 한 한 거예요? 열흘 만에 발견된 게 지금 건물이에요. 아, 헤어지자마자 네. 바로 또 만났네. 그러니까 이창훈 대표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네네. 절실하게 될 때까지 해라 이런 네. 말 자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교동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네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얼마에 매입했죠? 원래는 이제 건물주분이 어르신이었는데 네.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내놓으신 거예요. 17억에 내놓으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수지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항상 하다 보니까 네.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아, 수지 분석을 할 줄 아니까. 네, 계산도 안 했는데 수업을 제대로 배웠네.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자동으로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아. 위치나 동네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존 거보다 훨씬 좋았었거든요. 내는 돈은 똑같은데 동네는 훨씬 좋으니까 이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5천을 더 깎았습니다. 아, 그래서 16억 5천에 16 5천에. 네. 사실 홍대 서교동에 이 금액대로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그냥 네. 옛날 누가 봐도 딱 옛날 그 빌라 맞아요. 뭐예요? 빨간 빌라의 벽돌. 네네네 딱 그 모습이었는데 네.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예쁘게 뭐 도장도 좀 하고 네네. 다 이쁘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네. 땅이 몇 네. 평이에요? 땅이 한 2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억 5천에 26평이면 네. 평당 7천이 조금 안 되는 정도. 6,300 정도 되네요. 네네 그 정도 됩니다. 서교동에 사실 6천대는 거의 네. 없는데 네. 그래도 금액대가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었네요. 근데 대출을 잘 받았다고 들었어요. 대출 관련돼서도 제가 할 말이 참 많은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랑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괜찮고 장사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대출도 이것저것 해서 80% 정도는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16억 5천에 80%면 13억 넘게 네. 대출을 받은 거고 네, 그럼 내 네. 돈은 한 3억 한 3천 정도 부대 비용까지 뭐 한 4억 그리고 이제 공사까지 했으니까 뭐 5억 이상 들어갔을 텐데 네. 금리는 몇 프로 받으셨어요? 금리는 3.8%? 그러니까 한참 수업 듣고 할 때가 뭐 네. 4.5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1%가 엄청 커요. 네. 그러면 뭐 단순 계산했을 때 뭐 13억 2천 대출 받았는데 3.8이면 네. 월이자가 425만 원 정도. 그럼 네. 여기에서 대표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는가, 이자를 낼 수 있는가. 사실 월세 자체가 예, 전혀 부담되는 정도는 사실 아니고 그렇죠. 네, 이렇게 홍대에 건물을 전체를 쓰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 한 50% 이상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네. 저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뭐 압구정점도 잘 되지만 네. 이것까지 하면 이제 2개 호점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막 바쁘기도 하고 일도 네. 많아졌을 텐데 네. 이제 두 군데를 하니까 수익도 네. 2배.
근데 저 2배 정도 되나요 했는데 2배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저는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압구정점만 운영을 네. 할 때는 네네. 이제 기본적인 월세나 아니면 뭐 관리비 이런 또 인건비 이런 지출이 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순수익이라고 보면은 홍대점을 열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고정 지출은 크게 늘어나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유튜브 운영비라든지 네. 편집비, 잡단,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네. 매출이 예를 들어 그냥 산술적으로 2배가 됐다. 이러면 순수익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훨씬 구간이 높아지는 거죠. 공동으로 들어가는 게 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네. 홍대점으로만 보면 비용이 되게 적은 꼴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그 고객의 층도 좀 다양해지나요?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네. 좀 달라요? 압구정은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도 많이 오긴 하지만 네.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또 약간 실버 분들이라고 할까요? 네. 중년 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 웨딩 관련된 고객님도 많이 오시고 네. 좀 이런 고객층이 좀 넓었다면 네. 홍대는 어린 한 20, 30대 여성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완전 같고 다르네요. 조금 달라요. 저도 이제 서교동에 건물 있었잖아요. 네. 저도 단독주택을 개조한 건물에서 네. 매장도 쓰고 임차료도 받고 그다음에 공방도 운영을 했었는데 대표님 사옥이 딱 바뀌는 것도 저도 보고 놀랐어요. 너무나 예쁘게 리모델링이 잘 돼가지고 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와 이게 보면서도 같은 건물이지만 어떤 분이 매입을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해서 브랜드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건물이 되는구나. 네. 그 말은 결국에는 그 건물의 가치가 완전 달라진다.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건물이? 이제 압구정점은 아무래도 임차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예를 들어 간판을 달더라도 네. 나중에 뗄 거 생각하고 그치. 안쪽에 조명을 달더라도 아 이거 나중에 원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홍대점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자하는 만큼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네.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저희 와이프 대표님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네. 꼭 대표님이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나요? 이제 집에 가면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아. 밥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원장님 알지만 너무 케어를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와이프가 미적 감각이 너무 좋아서 미감이 네. 좋아서 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건물 살 때 몰입했던 것처럼 인테리어에 몰입을 하더라고요. 아, 와, 둘이 딱 손발이 맞았네. 저도 너무나 지금 맨날 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네. 셀럽들이 그렇게 자주 온다고. 이제 아무래도 압구정점 운영할 때 네. 인연이 됐던 셀럽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픈할 때 네. 셀럽분들 모시고 좀 행사 같은 것도 좀 했고요. 이제 좀 건물이 좀 이쁘게 잘 나왔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외부에 우리 오픈했어요 오세요 할 때도 네. 더 좋더라고요. 부르기가. 장건 구독자분들도 이 건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 사진을 보면 아마 네. 깜짝 놀랄 겁니다. 네. 몇 번 들으셨어요? 수업을? 5번 이상 들었죠. 아 정말요? 네. 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거든요. 수업을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게 들리죠. 네, 들을 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방향성은 좀 명확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싶은데 정확하게 막 또렷한 느낌은 잘 안 든단 말이죠. 아, 초보 입장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시 듣게 되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까지 하게 되는 것까지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그 수업 때 알려준 그런 수지 분석이나 아니면 뭐 상권이나 여러 가지 오픈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네. 판단하는 기준을 주시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나만의 감이나 기준을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이네요. 네, 감이나 기준이 없으면은 네. 그냥 여기 가면 이게 좋아 보이고 그치. 저기 가면 저게 좋아 보이고 이런데 수업 때 그 만들었던 그 기준표 같은 것들 네네네.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네. 나는 좀 안 맞네. 그치. 나한테 안 맞는 거지. 네. 누구한테 좋아도. 네네 그런 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직접 쓰는 거는 네. 그래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 네. 이자랑 월세랑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죠. 오히려 전 효율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심지어 저희 인테리어 열심히 하는 중간에도 네. 건물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뭐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중간중간 이제 저는 계약만 하면 네.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6월 마지막 날 계약을 딱 하고 이제 끝났다 우리 진짜 건물주다 이러면서 막 파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용도 변경부터 해서 해야 될 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하는데
기존 매도인 분께서 가지고 있었던 화분을 저희가 당연히 이제 폐기를 했어요. 아 잔금 전에 뭐 공사를 일부 이제 하는 게 있으니까. 네, 철거 일부분을 조금 할 일이 있어서 네. 철거를 하면서 그냥 어차피 인부들 오셨으니까 이거 빼주세요 했는데 옆 건물 주님께서 네. 키우던 화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키우던 건데 네. 마음대로 폐기하냐 이러면서 아 난감했겠다. 사과도 사드리고 아 사과를. 몰랐습니다. 과일도 사드리고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이제 건물주가 되면 다 이룬 것 같지만 네. 또 새로운 시작이고 네. 예, 이걸 또 유지하는 것도 네. 더 잘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건데 일단 아직 뭐 건물주가 된 건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건물주가 돼서 됐죠.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많이 체감되는 게 네. 건물을 사기 전에 저와 산 후에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거든요. 네. 본질적으로 네. 다른 게 없어요. 네. 근데 외부에서 네.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 팩트가 네. 되게 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는 조그맣게 사옥도 같이 갖고 뭐 회사도 같이 운영하면서 하는 친구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만나 뵙게 되는 사람들의 폭도 되게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일도 조금씩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실감이 벌써 나요. 많이 납니다. 네. 야, 맞아요. 저야말로 이거 정말 많이 실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바이어들 이제 그때 뭐 중견기업 저 주얼리 쪽 했으니까 네. 중견기업 바이어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일부러 저희 사무실 오라고 해요. 그럼 와 예쁘다 하면 아 저희 사옥입니다 하고 하면 그 딜이 아주 잘 됐어요. 네. 당시에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냐 네. 역으로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 네. 제가 이제 건물주가 되시는 사장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참 고생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되게 빠른 시간에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막 이제 건물주 강의가 막 이제 오픈이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들어야 될까? 내가 뭐 과연 될까?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도 현금이 아주 많아서 시작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계속해서 목표가 생기니까 저축도 더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또 저희 강의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돈이 없어도 네.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빨리 됐단 말이죠. 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막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너무 네.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네.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나온 말이에요. 저 대표자 저기 사장님한테 저희 대표님 저희 대표님께 대표님. 그치, 네, 그치. 컨펌 받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매출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에쿼티가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건물을 처음 사겠다고 네. 마음을 먹고 이렇게 들춰봤을 때 네. 1억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네. 1억밖에 없네. 이랬거든요. 와이프랑. 우리 지금까지 뭐 했지? 왜 1억밖에 없어? 그래서 좀 되게 찹찹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돈이 여기도 몇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모으다 보니까 네. 에쿼티가 생각보다 배 이상 많이 늘어납니다. 쑥 늘어났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저도 1억 6천으로 18억짜리 샀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연끌을 해서 산 건데 그 당연히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 거를 계산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매월 내야 되는 이자가 컸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이자를 내고도 수입은 좋았지만 그 남는 돈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돈을 모은 것도 있지만 제가 건물을 사고 나서 더 검소해졌다. 네. 씀씀이가 더 줄어들고 맞아요. 네. 쓰고 싶지만 건물질한 네. 말은 듣지만 네. 야 건물주가 네가 한번 쏴. 아니야 네.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얘는 얘대로 커지고 네. 그 나의 자금이 어쨌든 이렇게 검소한 세팅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해외여행 가고 돈을 막 써버렸을 텐데 네. 이게 사실 자산으로 홀딩되면서 네. 저는 팍팍하게 사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나한테는 되게 든든한 버팀목 이런 자산이 됐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게 사실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커피 둘이 먹으면 10,000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커피를 이제 두 잔 먹고 10,000원이더라도 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거 10,000원을 건물 살 때 쓰면 얼마 더 비싼 거 주고 사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이 끝이 아니라 예. 두 번 세 번 이제 더 키워 나갈 텐데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100억대 건물까지는 아, 가고 싶다. 강남으로 가나요? 강남으로 최종적으로는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시작이니까요. 목표는 높게 잡으면 네. 좋으니까요. 저는 이런 목표가 생겼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근데 원장님이랑 두 분이 워낙 잘하셔서 이건 사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할 얘기가 저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수강생 분들이나 네. 또는 건물주를 목표로 했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될까 말까 막 그 고민만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장사하는 건물주단은 늘 무료 라이브, 네. 그다음에 뭐 본 강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12월 18일 날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건물주 무료 라이브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날 강호동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저희 서교동 네. 건물주님, 네. 네, 신 대표님도 모시고 더 딥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리고 건물주가 꼭 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가지고 예, 무료 라이브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뭐 건물을 산 스토리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고 싶고 네. 너도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건물도 네. 이 자리에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